네, 안녕하세요. 똥똥치는 차통의 김지영입니다. 저는 오늘 또 기아 K8 또 시승행사장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그 워커힐 호텔이고요. K8은 이제 예전에 K7의 풀체인지 모델입니다.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K8은 이제 기아 자동차에서 사명을 바꾼 후에 처음으로 내놓는 신차이기도 합니다. K8은 이제 준대형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또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그랜저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시승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8은 우선 디자인에 큰 변화를 줬습니다. 기아의 신규 로고와 범퍼 일체형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됐습니다. 그릴 형태는 실제로 보니 상당히 큽니다. 디자인은 다이아몬드에서 영감을 받은 보석 패턴을 반영했는데 모양이 독특합니다. 스타 클라우드 라이팅은 10개의 램프가 점등됩니다. 전후면 방향지 시승에 순차 점등 기능을 적용해 고급감을 더했습니다. 측면에 크롬 가니쉬 형태도 보입니다. 전장은 5.15mm인데 실제로 봐도 차체가 길어 보입니다. 후면부에는 리어 램프 클러스터 모습이 보입니다. K5B에 점등되는 크기는 작지만 좀 더 절제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내부를 보면 12.3인치 계기판과 같은 크기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하나로 이어진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인상적입니다. 기아 브랜드 최초로 시도된 형태입니다. 외부와 마찬가지로 내부에서도 비늘이 연상되는 디자인이 적용됐습니다. 스티어링 휠 가운데에는 기아의 새 로고가 크게 각인된 점도 특징입니다. 우드 그레인 효과가 전반적으로 강조됐고 K7과 달리 K8에는 다이얼 방식의 기어가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기어 부근은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돌출되어 있는 점도 눈에 띕니다. 공조장치 디자인은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됐는데 기착지에서 음질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또 시승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요, 이제 기아 K8이고요. 3.5 그리고 시그니처 트림, 풀옵션입니다. 가격은 대략 한 4,912만원, 거의 5천만원에 육박하는 모델입니다. 지금 이제 워커힐 호텔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 남양주시 부근까지 왕복하는 코스를 또 시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까지는 되게 화창한 날씨였는데요. 오늘은 조금씩 비가 와서 좀 이따 와이퍼를 좀 켜야 되겠습니다. K8은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지금 날짜 기준으로 그 전주에 실차 전시 행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디자인은 조금 익숙해진 상태에서 약간은 적응된 상태에서 또 시승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한 2월달에 설날 연휴 차례 지나고 그 다음 날에 소카 통해서 그랜저 시승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저도 그랜저나 볼보 S9 이런 모델 굉장히 또 애정을 나타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K8도 과연 어떤 상품성과 어떤 성능일지 굉장히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전 K7 때는요, 그 라인업 구성이 2.5 가솔린, 3.0 가솔린, 2.4 하이브리드 이렇게 해가지고 한 5가지 종류였는데, 이번에는 2.5 가솔린은 그대로인데요, 3.0이 3.5 가솔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랜저가 3.0하고 2.5하고 3.3 가솔린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 시승 차량의 최대 마력은 300마력입니다. 외우기가 좀 편하고요. 그랜저 3.3보다는 10마력이 더 높습니다. 2.5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그랜저하고 K8 둘 다 최대 출력하고 최대 토크가 동일하더라고요. 근데 3.5, 3.3 이렇게 갈리면서 조금 차별을 뒀고요. 지금 그 HUD를 보고 있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거리라던가 속도 보다도 약간 T맵처럼 어떤 그 라인으로 가야 되는지 차선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있어서 좀 더 애니메이션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혼자 촬영하고 있어서 이거를 주행 중에 할 수는 없는데, 조금 더 다른 정보나 효과가 더 많아졌습니다. K8을 처음 봤을 때요, 약간 보도자료에서 보던 그 사진보다는 좀 더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확실히 좀 약간 물고기 비늘 모양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디자인들이 많이 좀 보이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면 그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크고 좀 특색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를 봐도 약간 빗살무늬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패턴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게 특징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K5 하이브리드를 이제 시승을 했는데요. 아마 이제 K8 이번 영상이 조금 더 먼저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뭐 막 좀 비교해 보니까 확실히 이제 K8이 좀 더 크고 내부도 좀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뭐 당연한 뭐 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를 보니까 이제 예전 K7보다는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듭니다. 다만 이제 그 센터 페시아 쪽 이제 공조 버튼이나 뭐 이쪽 디자인은 굉장히 좀 심플하고 깔끔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딱 정면을 보니까 이제 그 계기판하고 디스플레이가 일렬로 이어지는 그런 또 파노라믹 디자인, 이것도 굉장히 좀 특징으로 보입니다. 승차감은 제가 좀 더 이제 좀 타보고 좀 언급을 좀 하고요. 디자인만 얘기하면은 처음에 이제 그 디자인 공개됐을 때 그때 사진자료만 봤을 때는 좀 기괴하다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특히 그릴 쪽에. 그런데 막상 보니까 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고요. 특히 좀 블랙 계열이 좀 K8하고는 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시보드 쪽하고 이제 조석까지 쭉 이제 수평으로 이어진 점도 좀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공조장치 쪽 되게 심플하다고 했는데 기어 부분은 조금 독특한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이제 K7 때는 일반적인 기어였는데 이번에 이제 다이얼 기어가 채택이 됐고요. 약간 좀 독립적인 디자인, 약간 독립적인 약간 떨어진 구성이다 보니까 이 디자인은 새로운데?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주행감을 보면요, 그랜저보다는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입니다. 좀 더 역동적이라고 할까요? 좀 되게 조용하고 부드러울 줄 알았는데 지금 노멀 모드로 했는데도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 그게 좀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랜저 같은 경우는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심심하고 좀 좋게 말하면 안정적인 그런 주행이라면 K8은 조금 더 이제 뭐랄까요, 좀 다양하랄까? 다이내믹한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주행하고 있는데 확실히 노면 소음이나 그런 노면 진동이랄까요, 이런 거는 그랜저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이제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제 주행감만 봤을 때는 저는 그랜저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보니까요, 이게 좀 마름모가 되나 사다리꼴 해야 되나 약간 그런 형태의 이제 기아 엠블럼 이제 새로 신규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걸 보고 킨사이다의 뭐 KIN이라던가 킨 아니면 질 뭐 이런 게 연상된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생각보다는 이 디자인에 잘 녹아드는 것 같아요, 이 엠블럼이요. 그러니까 예전 거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K5 하이브리드 탔을 때도 그렇고 예전 이제 기아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영어로. 이제 그거는 약간 이제 좀 튀어나왔잖아요, 돌출돼 있고. 근데 이건 약간 이제 좀 뭐죠, 새겨졌다고 해야 되나, 조각으로 그런 느낌이 들고, 디자인적인 측면만 보면 지금 바뀐 그 엠블럼이 좀 더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좀 느낌이 있어요, 예전 거보다. 조금 이제 교통이 원활하니까요, 또 스포츠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 바꿨고요. 약간 이제 시트가 조여집니다. 그리고 속도를 조금 더 내보겠습니다. 되게 부드럽게 쭉 나가네요. 제가 아까 뭐 그랜저보다는 조금 이제 승차감이 좀 와일드하다고 했는데, 그리고 가속도는 굉장히 좀 만족스럽고요. 속도도 안정적으로 쭉 또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통을 이제 저도 한 뭐 7개월 이렇게 찍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가 오는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또 빗속 또 풍경을 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향도 이렇게 원활하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기서 또 한번 조향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롤링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차선 유지 보도가 돼 있어서 아까 차가 개입을 해서 꺾는 것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노멀 모드에 한 40, 50 정도 되는데, 약간 엑셀을 이렇게 했을 때 뭔가 RPM이 확 올라가고 좀 소음도 많이 커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K8 그러면 뭐 짝수고 이제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K 어떤 7에 비해서.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분들 또 시승 느끼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좀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과속 방지턱 구간을 좀 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게 좀 서스펜션이 좋은지 굉장히 부드럽게 또 넘어가는 그런 걸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제 느낌만 본다면은 어떤 좀 더 재밌는 주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이 특히 기아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들어오더라고요. 작년 모하비 때도 좀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뭐랄까요, 좀 안정적인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코너에서 약간 이제 조금 타이밍을 늦췄을 때 이제 차는 이제 이 중앙 쪽으로 이거를 해주니까, 좀 보조를 해주니까 좀 더 안정적이다. 물론 이거를 이제 과신하면 안 되겠지만은요, 이제 이런 뭐 안전사양, 편의사양들도 잘 활용하면은 좀 더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뭐 그랜저하고 디자인을 비교해 본다면요, 더 뉴 그랜저 외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래도 조금 적응은 됐는데 좀 그래도 약간 난해한 디자인 생각이 들고요. 그에 비해서는 또 K8의 디자인이 좀 무난하지 않나. 근데 저는 내부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랜저가 좀 더 세련되고 좀 젊은 감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선호합니다. 근데 또 K8도 나름 느낌이 있고요,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런 또 인상을 또 받았습니다. 굳이 따지면 저는 이제 그랜저 쪽이 내부는 좀 더 멋지다 생각을 하고요. 이제 기착지에 이제 와서요, 잠깐 또 휴식을 또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또 보입니다. 후진을 했을 때요, 서라운드 뷰가 이렇게 돼서 좀 아주 일자로 주차할 수 있고요. 이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겨서 주변 환경을 또 볼 수도 있는 게 특징입니다. K8에는요 또 메리디안 사운드 스피커가 탑재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요, 여기도 있죠. 음악을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 중에서요, 불에 벌써 놀린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기착지에서 출발을 했고요. 썬루프 약간만 더 열었습니다. 지금 비가 오니까 아예 개방은 안 했고요. 이제 K8 같은 경우가요, 또 지난달 말에 이제 사전 계약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첫날 한 18,000대 정도 됐었고, 이제 출시 전날까지 24,000대, 상당히 좀 높은 그런 또 인기를 또 받았고, 요즘 좀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 신차가 나왔다면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뭐 아이오닉 5나 아니면 뭐 EV6 같은 전기차는 뭐 첫날에만 2만 대가 넘어가고, 뭐 예전에 카니발도 2만 대가 넘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 GM이나 뭐 쌍용차,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고전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 현대차하고 기아는 뭐 신차만 나왔다 하면 거의 뭐 이거는 흥행이니까 양극화 현상이 좀 더 심화되지 않나 또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자, 가격을 아까 살펴봤는데요, 그랜저 3.3하고 K8 3.5하고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 가격은 이제 한 수십만원 단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게 이제 트림이 올라가고 풀옵션을 갈수록 점점 벌어져 가지고 그랜저 3.3 풀옵션이 한 4,700만원 수준인데, K8 지금 이제 풀옵션은 5천만원이 넘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모델도요, 이게 지금 최상위 트림 플래티넘도 아니고 이제 시그니처인데, 이제 풀옵션에도 4,91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5천만원. 생각보다 좀 가격대가 이제 확 느껴지는 이제 그런 이제 숫자고요. 2.5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가격 차이는 덜한데, 그래도 나중에 가면은 K8이 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왜 비싼가 좀 생각해 보면요,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뭐 기능도 들어가고 또 차체도 크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3.3, 3.5 차이도 있겠지만은 이 옵션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풀옵션을 갔을 때도요, 그랜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상위 트림까지 가면은 뭐 썬루프라든가 뭐 빌트인 캠 아니면은 뭐 HUD 뭐 이 정도 몇 개가 없어요, 옵션이요. 근데 K8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이제 옵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위 트림까지 가도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옵션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풀옵션 했을 때 가격 차가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K8을 보면요, 이게 그랜저보다는 약간 높고 제네시스 G80보다는 조금 낮은 이제 그런 포지션으로 보이고요. 이게 예전에 아슬란이잖아요. 그 생각도 좀 나고요. 다시 한번 좀 고속주행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노멀인데요,
스포츠로 하니까 약간 시트가 이제 또 조여지고 쭉 한번 속도를 또 내보겠습니다. 뭔가 이제 딱 스포츠 그런 이제 감성이 느껴지는 또 그런 이제 사운드도 또 들리고요.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HDA가 이제 작동되는 상황에서요, 이제 옆 차선에 차가 없어서 방향지시를 켰더니 이제 그 차선 변경이 된다는 그런 이제 사인 같은 게 이제 HUD에 뜨더라고요. 그것도 예전에 이제 테슬라 제가 뭐 모델 3나 모델 S 탈 때 내비게이티드 온 뭐죠, 그 오토파일럿인가요?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근데 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능을 이제 사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고속으로도 달려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고속 안정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속도를 냈는데도 뭐 불균형하거나 뭐랄까요, 불안정하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또 주행할 수 있는 그런 또 특징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K8이 이제 이번에 또 출시되면서 또 중대형 세단 시장에 그런 또 뭐 새로운 정의를 뭐 내리겠다, 이런 굉장히 또 큰 포부를 또 밝혔잖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K7 시절에는 이제 그랜저한테 많이 또 밀렸던 게 또 사실이고요. 뭐 그랜저 같은 경우는 뭐 2017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연간 판매가 10만 대가 넘었고, 또 4년 연속 베스트 셀링카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도 14만 대가 넘는 정말 대기록을 세웠는데, 거의 이거는 뭐 1년 한 달에 12,000대 페이스로 판매를 했으니까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K7은 판매가 많이 낮았잖아요, 그랜저에 비해서. 물론 이제 그랜저가 워낙 많이 이제 팔리는 것도 있었지만, 근데 작년에 한 4만 대 좀 넘게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합쳐서 10만 대가 좀 차이가 나고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작년에 3만 한 8천 대쯤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K7 다 합친 거하고 그랜저 하이브리드하고 비슷한 뭐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뭐 이제 차통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랜저를 이제 킬러 LP 2.5 그때 계약했다가 취소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검토하던 모델이 이제 제네시스 G70하고 소나타 하이브리드, 약간 4천만 원대 이제 그런 차량들을 봤는데, 당시에 저는 이제 K7 이제 프리미어가 있었는데 그거는 좀 검토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많은 이제 기자가 K7 좋은데 왜 이거는 왜 생각도 안 하냐 뭐 그러길래, 저는 비슷한 금액이면 그래도 그랜저를 좀 사고 싶다. 그냥 그랜저 어떤 상징성이라던가, 또 예전부터 제가 이제 좀 어렸을 때가 이제 1990년대, 이때는 이제 뭐 각 그랜저 뭐 이럴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타던 시절이었고, 이제 그랜저를 선망의 대상이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저는 그래서 K7은 그 생각을 안 했는데, 오늘 모르겠습니다. K8 타고 또 어떤 생각이 들지 조금 더 타보고 한번 더 느낌을 또 말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K8을 시승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요, 이제 기아가 이제 K8을 이제 좀 선보이면서 공을 많이 들였구나, 그리고 좀 고급화를 좀 추진하는구나, 또 이런 느낌을 또 강하게 받았고요. 물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상품성도 높아졌지만 이제 가격도 높아졌다는 점, 그리고 그 가격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K8을 산다면요, 색상은 이제 뭐 화이트나 아니면 뭐 회색 말고 그냥 좀 진한 색 하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화이트 모델을 봤는데요, 이제 그릴도 이제 흰색이다 보니까 이건 무슨 그냥 페인트 칠한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그리고 회색도 좀 그렇게 별로, 저한테는 약간 좀 호보다는 불호에 좀 가깝고요. 근데 전 타보면서 이제 그랜저보다 확실히 좋은가라는 이제 질문에는 좀 명확하게 대답을 좀 못하겠어요.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과연 그랜저를 넘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 또 저같이 이제 그런 그랜저에 대한 어떤 팬심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K8을 사야지, 이런 이제 뭔가 느낌은 좀 못 주는 것 같은데요. 근데 다만 이제 뭐 2.5 같은 경우는 3천만 원대잖아요. 그래서 3천만 원대 아니면 4천만 원대 그런 이제 뭐 세단을 사고 싶다, 이런 관점에서는 K8은 굉장히 좋은 또 선택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앞으로의 판매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K8이 상당히 좀 선전하지 않을까, 뭐 그런 좀 기대,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한 2년 전에 이제 K7 프리미어 시승했을 때, 그때
동승했던 기자하고 굉장히 K7 괜찮다 막 이랬는데요. 또 오늘 이렇게 또 K8 타보니까 K7 별로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개선된 점들이 좀 있으니까 또 많아가지고 그때 생각이 별로 안 나고요. K8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워커호텔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가파른 언덕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스무스하게 또 이렇게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참 비도 오고 참 쉽지가 않았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또 무사히 또 시승을 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사히 기아 K8 또 시승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랜저하고 많은 또 비교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도 그랜저에 대한 또 관심이 또 높기 때문에 비교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요. 확실히 이제 K7보다는 많은 면에서 좀 진보했다, 발전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과연 그랜저와의 또 진검승부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또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마토 김재홍입니다.